진짜 이 차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음 차 때문에 사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차 1위,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텔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막 철렁철렁해. 그냥 한 번 넣으면 한 1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넣은 것 같은데 또 넣어야 되고 또 넣어야 되고, 아유 뭐 안되겠습니다. 휘발유, 뭐 디젤 이런 기름 안 먹는 차, 기름 아예 안 먹는 차를 당장 하나 삽니다.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차, 게다가 환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차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고 추천드리는 차들 딱 5대만 골라보고 그 중에서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뭐 친환경이란 말이 들어간 차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신차가 이제는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 친환경차 비율 보면 20% 넘고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차를 몰고 계시든 간에 분명히 다음번 차는 좋든 싫든 이 친환경 차를 구입하셔야 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새로 나온 친환경 차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기대되는 친환경 차 5위, 두구두구두, 현대 넥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넥소는 국내에 있는 유일한 수소전기 승용차죠. 수소라는 게 아주 독특한 연료기도 하고 미래의 연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차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수소 사회를 열겠다 하면서 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죠. 한 대당 무려 3천만 원을 넘게 줍니다. 아니 대체 왜 내 피 같은 세금을 왜 그 사람 차 사는데 왜 주는 거야? 지금 이상하죠? 차값도 엄청 비쌉니다. 차는 그냥 투싼만한 차인데 무려 7천만 원을 받아요. 보조금 많이 주는 지역은 뭐 3,500만 원이 넘으니까 3,500만 원 정도면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나한테 3,500만 원을 준다고?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부가 내 돈을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아니 무슨 돈 한 푼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많이들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넥소는 성공했을까? 글쎄요. 수소 승용차를 제대로 내놓는 회사가 지금은 도요타하고 현대밖에 없습니다. 원래 많았죠. 원래 많았어. 메르세데스 벤츠도 굉장히 일찍부터 수소 승용차를 내놨습니다. F셀이라고 해서 뭐 BMW도 그랬죠. 퓨얼셀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수소 자체를 엔진에 넣고 태우는 방식의 승용차, 그런 걸 내놨죠. 여기는 요 차가 수소를 엔진에 넣고 그대로 불을 붙여서 달리는 차예요. 일단 수소가 정말 가솔린보다 경제적인가, 요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넥소의 수소 탱크에다 수소를 가득 채운다고 치면 우리나라 표시 주행거리 600km를 주행할 수 있어요. 한 번 충전하면 6kg 들어가거든요. 6kg 왜? 6kg이 이상하나? 휘발유는 리터로 잰다고? 아니 뭐 리터는 부피잖아요. 수소는 기체니까. 이 기체는 이걸 압축하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져요. 수소를 요만큼 가지고서 100리터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 10,000리터짜리를 이렇게 막 줄여서 100리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부피로는 잴 수가 없고요. 무게로만 재야 돼요. 그래서 수소 무게 6.33kg이 들어가는데요. 입자 하나가 수소가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건데 그거를 6kg 넘게 넣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일단 1kg당 8,000원 정도에 팔려요. 그럼 가득 채우는데 5만원 정도 드는 거잖아요. 5만원에 600km 간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요. 5만원에 600km면은 대충 하이브리드 승용차랑 비슷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차가 휘발유보다는 훨씬 불편한데 하이브리드 차랑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러면 그걸 왜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소에 대한 인기가 좀 식었고, 넥소 디자인도 처음에는 와 디자인 굉장히 참신하다, 독특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도 뭐 괜찮은데 전같이 그렇게 예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넥소가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드디어 하는구나, 페이스리프트. 여기는 3세대 수소연료 전지 스택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모르셔도 됩니다. 여튼 새로운 수소연료 전지 스택, 이게 효율과 내구성이 엄청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한 번 충전으로 600km 주행하던 차가 800km까지 주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본닛 안에 있는 이 수소연료 전지 스택,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30% 정도 줄인다고 해요. 본닛 안에 있는 게 줄어드니까 어떻겠어요? 차체 실내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연료전지 스택은 내구성도 좋아집니다. 기존에는 20만 km까지 보장해 주던 것을 이제는 50만 km까지 보증해 준다고 해요.
50만 킬로면은 와, 그 정도 탈 사람은 없지 않나? 택시나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택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수소차 가격이 무려 7천만 원이나 하는 거, 이거 주로 스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택 하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 스택 모듈 세트, 요 앞부분에 있는 요거 가격이 무려 4천만 원입니다. 어우,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싼 게 연료전지 스택에는 백금 같은 게 들어가요. 이 얘기하면 갑자기 이거 털러 간다고? 털러 가시는 분이 생기려나? 여튼 이 백금의 사용량도 줄이고 이 스택 가격도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차값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넥소 사시려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2천만 원이 싸질 수 있어요. 이거 바뀌면 바로 사야 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요즘 넥소 보면요, 사실 걱정도 돼요. 왜냐면 충전할 장소가 없어. 지금은 뭐 오렌지 플러스 같은 수소 충전소 이런 거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는 동네는 넥소를 사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 우리 집 반경 10km 이내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5km만 가도 그래요. 5km 갔다가 충전하고 5km 돌아와야 돼. 이걸 맨날 해야 되면 이거 얼마나 귀찮은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원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오렌지 플러스를 곳곳에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넥소도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직 전체 모습이 다 공개된 건 아닌데요, 제가 살짝 위장막 있는 거 가서 보고 오기도 했고요. 이건 아이오닉 6 예상도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거의 가차님의 적중률 99% 예상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선을 보면 꽤 클래식한 느낌도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꽤 미래적인 느낌도 있고요. 이 차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산 전기차들은 다들 차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SUV 같기도 하고 뭐 CUV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세단 같은 차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면서도 이런 세단 같은 자동차, 이런 아이오닉 6 같은 차가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네, 아이오닉 6 디자인을 한번 보면요, 이 직선보다는 곡선 위주의 자동차인 건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생겼고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너무 인상이 둥글둥글 유순해서, 그래서 고위 관계자께서 엎어라 해서 다시 엎고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만들었으니까 아주 잘 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차체에 보면 여러 가지로 멋진데 가장 인상적인 건 후면부죠. 후면부에 뭔가 거대한 게 달려 있어요. 이게 스포일러죠. GV60처럼 이렇게 중간쯤에 달려 있습니다. 좀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에어로다이내믹을 그만큼 강조한 거기도 하죠. 스포티한 차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 뒤쪽에 별도 와이퍼는 없긴 한데 이 스포일러가 뒤쪽에서 이렇게 튀겨서 올라오는 이런 와류, 이런 흙탕을 다 막아주니까 뒷유리는 깨끗이 잘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이오닉 5는 약간 각진 느낌의 란치아 델타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라면, 이 아이오닉 6를 보고 있으면 폭스바겐 비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자동차 팬더 부분이나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비틀의 느낌을 다시 되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걸 약간 베꼈다, 이런 게 아니라 비틀은 자동차 역사의 시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살짝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자동차예요. 약간 그 시대에 유행하던 자동차 1, 2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차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했고요. 성능도 상당합니다. 배터리는 일단 77.4kWh를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아이오닉 5보다 더 큰 겁니다. EV6와 같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보면 400km를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출력도 대단해서요. 현행 아이오닉하고 비슷한 출력의 자동차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퍼포먼스가 높은 모델도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 위장막을 보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타이어가 너무 좋은 게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이오닉 5N 나오듯이 처음부터 N처럼 500마력 넘는 전기차가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작 가격은 5,500만원 정도일 겁니다. 왜냐면 5,500만원짜리 차까지만 보조금을 100%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6도 시작 가격은 좀 낮추고 거기다가 옵션을 막 이것저것 막 붙여서 실제로 어지간한 중간 트림은 한 6,500만원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한 1,000만원어치 옵션을 붙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대되는 차 3위는
기아 스포티지 LPG입니다. 기아 신형 스포티지 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친환경 파워트레인 LPG 모델이 추가됩니다. 아 기다렸다. LPG가 무슨 친환경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LPG가 친환경이죠. 뭐가 친환경이에요? 정부가 실제로 친환경이다 해서 저공해차 인증을 해주죠. 그래서 저공해차 3종 스티커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 LPG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친환경? 네 그런 거죠. 이런 거 잘 모르시나? 모르셨어요? 저공해차 통합 웹사이트 보시면 여기 누리집이라고 써있는데 누리집이란 말이 그만 좀 쓰지. 누리집이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누리집이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를 한글화하자 해서 누리집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정부 사이트들은 사이트라고 안 하고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거 좀 실패한 드립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서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LPG차가 저공해차인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3종을 받았다 이러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 통행료는 아예 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지원됩니다. 주차장 할인 정말 쏠쏠해요. 만원 주차비가 5,000원으로 할인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을 내가 내면서도 너무 기뻐. 주차비가 더 비쌌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혜택을 2배로 받는 기분이잖아. 한 3,000원짜리 주차비를 1,500원을 받으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데 주차비가 3만원 나왔는데 15,000원만 내면 야 내가 15,000원을 세이브했네. 너무 좋아. 주차비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스포티지 LPG는 여러 가지로 기대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가 지금 반도체 이슈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터보차는 조금 연비에 문제가 있고 그때 LPG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엔진이고 내구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겠죠. 일단 스포티지 보면요, 와 정말 공격적으로 생겼죠.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고 굉장히 성공적인 도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판매량도 이런 준중형 SUV 중에서는 투싼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어떤 게 들어갈까? 이번 스포티지에는 어떤 분들은 3.0L 엔진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러시던데 그건 안 되고요. 중형 세단에 들어가는 2.0L LPG 엔진이 장착됩니다. 맞죠? 이게 맞죠. 146마력 정도인데요. 이게 르노 코리아의 QM6 LPG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QM6 LPG 출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강한 걸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차 2위 기아 EV6 GT입니다. 이미 EV6 GT 나왔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EV6 아니고요. EV6 GT 라인 아니고 이번에 나오는 건 EV6 GT,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외관에서는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출력에서 전혀 달라요. 무려 584마력. 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차 중에 출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제네시스 5.0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584마력이면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제일 센 거보다 100마력이 더 센 거고요. 포르쉐 911 터보보다도 강력한 겁니다. 911이 아니고 911 터보보다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기아가 이런 광고를 만든 거죠. AMG GT하고 람보르기니하고 같이 달려, 맥라렌하고 같이 달리는데 거기서 이긴다 이긴다 이거죠. 이기나? 진짜? 일단 전기차라서 4륜구동이니까 초반 가속도 빠르고 노면도 잘 움켜잡고 이러면서 가속이 잘 되고 안전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와요. 7,200만원 정도라는 소문이 드는데 출력이 이 정도인데 7,200만원? 야 전기차 시대에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질러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진짜 이 차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음 차 때문에 사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차 1위 그랜저 풀체인지 LPG 그리고 하이브리드입니다. 곧 나올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보면 와 예쁩니다. 지금 그랜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랜저 보다 훨씬 낫네. 지금 그랜저 보면 정말 많이 팔리죠. 1년에 무려 10만 대. 와 우리나라 세단 1위를 부여잡고 있어요. 세단에서 이 차보다 많이 팔리는 차는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팔리는 차였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빠르게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후속 모델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맞죠. 저는 사실 지금 그랜저 보면서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안전까지도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좀 희한한 사회 현상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신형 그랜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무슨 면도기?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DRL이 이렇게 쭉 뻗은 거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미래적이기도 하고. 게다가 여기 보면 자동문이 달려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뒷좌석을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다고도 해요. 뭐 그런 세단이 있었나? 이 정도면 제네시스 G90급 아닌가요? 게다가 3세대 플랫폼 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 안전성도 향상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차를 부랴부랴 내놔야 되고 우리도 또 이 차를 기대하는 이유가 많죠. 지금 소나타가 인기 없어서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반떼는 잘 팔리지만 아반떼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차니까 현대차에서는 그랜저가 아니면 지금 세단 시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차 그랜저에 완전히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제네시스 빼고 현대 브랜드에서. 게다가 그 사활을 걸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가진 거의 모든 기능, 모든 에이다스 다 들어가고요. 주행 성능, 정숙성 면에서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볼 수 없는 수준까지 뛰어나게 그렇게 만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무척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저 풀체인지 LPG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사기로 맘먹었습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네, 다양한 차들이 나오는 게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차들만 나오면 소용없겠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르나? 그런 거 몰라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충전소 없이 차만 있으면 영 불편하잖아요. 특히 넥소, 충전소 진짜 문제예요. 충전소가 가까운데 없으면 넥소는 줘도 못합니다. 다양한 친환경차 이거 충전할 때는 이원 오렌지 플러스를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지난번에 가서 수소 충전도 해보고 LPG 충전도 해보고 전기차 충전도 해봤는데 이거 다 충전하고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 편의점, 세차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역세권, 숲세권 이런 거 있듯이 근처에 오렌지 플러스 있는 동네 이런 5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친환경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